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주가가 장중 202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그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최고치인데요. 2020선을 이렇게 넘은 건 53거래일 만이고요. 거의 2달 만에 이뤄낸 선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경기선이라는 게 있는데 200일 이평선 2028포인트에 현재 바짝 다가섰습니다. 참고로 이 선을 뚫기 위해선 수출의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수출품의 수요가 딱딱 붙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투자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죠. 이 고용과 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해 돈을 쓸 뿐입니다. 이걸 보면 시장 특징 하나, 상승이어도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상황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격차를 좁혀갈 주식시장의 전략을 제시해서 흥미로웠는데요. 바로 이 주도주와 소외주의 사이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도주가 오르면 소외주가 뒤처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요. 이 주도주가 멈추고 소외주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격차가 좁혀지는 겁니다. 조금 좁혀졌다 싶으면 다시 주도주가 오르면서 격차를 벌리게 되는데 들어보셨죠? 이 주식시장의 순환매. 순환매가 돌면 주가 상승은 느리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현재 주도주는 헬스케어,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기술 섹터이고요. 소외주는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 등 이 전통적인 섹터입니다. 주도주와 소외주의 순환매가 나타날 때 극단에 있는 주도주와 소외주 모두를 담고 전체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는 쇼타라라는 전략이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항상 저울질을 들이대는 우리에게 던지는 투자 메시지, 주목할 만한 전략이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초기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주식 경제 채널의 모든 특징주와 관심주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비교 분석해드리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문자 전송해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하루에 2분 치킨 상품권 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요. 느낀 점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공개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이 본방송 외에도 팟빵, 팟캐스트 이쪽을 통해서도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간 이제 졸린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풀어서 좀 신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봐주세요. 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공개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입니다. 자, 오늘은 채널별로 특징주가 중복된 게 많았습니다. 카타르발 100척의 LNG선 발주가 몰려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HSD 엔진이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MTN에서 선정이 됐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섹터가 오늘도 강했는데 52주 신고가 기록한 삼성 SDI를 비롯해서 LG화학, 첨보 등이 전 채널에 고루 포진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약품, 썬데이토즈가, 한국경제TV는 고려제약, 한국전자금융, 명문제약, 에코프로비엠, 매일경제TV는 W게임즈, 휴비스, KB금융, GS건설이, MTN이 콜마 B&H, LG화학, 코인테크, 대주전자재료 선정했네요. 챙겨볼게요.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특징주 언급해드렸는데 좀 느낀 점 좀 들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 HSD 엔진이 그 대부분의 이제 방송사 특징주로 이제 언급이 됐고요. 역시나 예. 시장에서는
이번에 카타르발 그 대규모 그 발주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특징주들 뭐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뭐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에서 이제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면서 관련해서 이제 그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 메이커로 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또 재료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호 과장이 뽑은 특징주는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보면 이데일리 TV 그리고 네. 한국경제 TV 그리고 MTN 이제 세 개의 그 방송사에서 모두 지금 특징주로 이제 꼽힌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네. 이제 HSD 엔진입니다. 네, 카타르발 뭔가 선물이 있더라고요. 빅 그렇죠. 선물이.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그 기사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 이제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100여 척의 LNG선 발주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이제 조선사들 이제 도크가 이제 가득 채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이제 즉 이제 기자재 업체들,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들의 도크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이제 배를 이제 많이 이제 만들게 되면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배 이제 선박 엔진이 필요하게 네. 하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HSD 엔진이 이제 세계 이제 2위의 그 저속형 그 선박 엔진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HSD 엔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나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 현재 좀 수주 잔고가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높은 수주 잔고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일에 이제 LNG선 100척이 뭐 정말 이제 발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이제 수주 잔고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업종, 특히나 이제 이러한 조선업종 또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 섹터 같은 경우 건설업종도 마찬가지고 이 수주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네. 이제 실적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이제 수주 잔고에 따라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래 실적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반면에 수주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카타르의 대규모 LNG 선박 발주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잔고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 LNG 추진 이 엔진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일반 디젤 엔진에 비해서 뭐가 좋은 건지, 그리고 이게 향후 실적 개선에 얼마나 든든한 모멘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분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아주 깊숙하게는 뭐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LNG 그 추진 엔진 수요가 어찌됐든 간에 증가하게 되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국내 이제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이러한 차세대 친환경 디젤 엔진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차세대 그 친환경 디젤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뭐 LNG 추진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디젤 엔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지금 이제 그 가격 자체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 지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그럼 지금 수익성이 좀 나겠네요.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마진 폭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도 향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좀 상당히 지금 큰 효과를 좀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영업 현금 흐름도 20분기 이후 최고 흐름이라고 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HSD 엔진이 한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는 12%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거든요. 가격적인 매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코로나 이슈 이제 이전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난 이제 2018년도 고점이 한 6천 원 후반대였는데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향후에 이러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좀 주가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한 매출 한 8,500억에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러한 수주 증가에 따른 또 추가적인 이제 실적 개선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 12%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현재도 7% 상승하고 있는 HSD 엔진 대부분의 그 경제 채널이 오늘 이슈 메이커 특징주로 분석을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두 번째 특징주는 뭐라고 보셨어요? 두 번째 특징주는 오늘 이제 여러 방송국에서도 이제 네.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많이 특징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 뭐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어떤 분야에서 세계 2위 점유율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호재가 있는 건지 오늘 대부분 이제 전기차나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테슬라향 이런 부분에 공급이 또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을 실어줘서인지 최근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최근에 뭐 주가를 보게 되면 정말 뭐 거침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무엇보다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항상 이제 2차 전지 시장,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과 또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할 수 있는 NCA 양산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의 뭐 핵심적인 그런 소재가 바로 이제 양극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핵심 양극재 그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 향후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게 되면 될수록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속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러한 각국의 경제 활동 재개 조짐이 지금 나타나면서 또 향후 이제 또 그린 뉴딜 또 유럽에서 또 그린 뉴딜 지금 정책을 또 전기차 시장 성장 관련한 그런 정책들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회사가 주요 고객사가 바로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 SDI가 현대차 그룹과 지금 협업 가능성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했어요. 오늘. 네, 지금 그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좀 만남이 좀 나타나면서 향후 이제 현대차 그룹과 삼성 SDI와의 협업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삼성 SDI의 그 전고체 배터리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SDI 현재 납품하고 있고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도 현재 이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양극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때도 그랬고 현존하는 고객사에게 그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됐다라는 흐름들도 있는데요.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이 고객사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판매가를 자꾸 인하하라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공장 증설, 시설 투자도 있고 R&D 비용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쪽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이를 상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을 볼 때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성장 기업을 볼 때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주식보다는 이제 미래 현금 흐름, 즉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주가에는 반영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적자가 난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상당히 좀 안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임상 진행이 이제 2상, 3상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예. 적자 폭이 커지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즉 적자 폭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임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적자 폭이 커지는 게 주가에는 전혀 악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현재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 기준은 너무나 뭐 밸류에이션이 높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즉 이제 올해 단기간의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 성장이 좀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이러한 큰 그림에서 과연 이제 시장 전체, 그러니까 즉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 커 나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뭐 채채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비의 오늘 적당한 그 가격선이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어제도 13% 넘게 올랐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장중에 9%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 현재 4% 상승세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정해주세요. 사실 뭐 예. 지금 뭐 주가는 뭐 신고가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무려 이제 2조 한 5천억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매출과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주가 목표가를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시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등락을 거듭할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주가 조정 시마다 조금씩 좀 분할 매수해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목은 투자하기가 좀 매매 전략 어떻게 타이밍을 가야 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예. 마지막 특징주로는 지금 오늘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W게임즈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올라가네요, 정말. 네, 뭐 네. W게임즈는 사실 근데 뭐 지금 계속 꾸준하게 코로나 이후에 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한 이제 수혜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제 관련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시다시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실 집에서 이제 그 유저들의 게임 그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NC소프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기록한 바도 있고요.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1분기에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W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사실상 지금 실제로 이제 카지노에 우리가 가서 게임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언택트 시대와 함께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의 그러한 성장, 구조적인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사실 이제 W게임즈는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미국에 이제 상당히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가 이제 W게임즈는 상당히 지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미국 소셜 카지노 게임의 일평균 결제액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2분기 실적은 실적 턴어라운드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결국에는 그 실적 폭이,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폭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여부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2분기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현재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지난 이제 3월 중순 이제 코로나 이슈가 본격화된 당시 이제 주가 저점 당시 대비해서 지금 2배 가까운 지금 2달여 만에 주가가 한 2배 가까운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지금 1조 3천억 정도 수준까지 상승해 있는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 당시에 워낙에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가 올해 예상 실적, 예상 EPS 한 7,000원 정도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 PER 한 10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게임 업종 PER이 한 20배 이상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향후 또 추가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점에서 한 30% 이상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시면서 좀 예. 중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작년 5월에 52주 신고가 7만 3천 원 선이었잖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신고가 탈환 가능할 수 있을지 10만 원 선까지 목표까지 제시해 주셨고 언택트 환경도 있고 소셜 카지노 이쪽 게임 시장의 구조적인 확대까지 모멘텀으로 얻어갈 수 있다고 하니 이 이중 모멘텀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W게임즈까지 만나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 오전장 이후 오후장 느낌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원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그동안의 저력이 오늘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신 듯 하고요. 대표님,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202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일어난 이후에 최고치를 찍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날은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야죠. 네, 잘 박수 갔습니다, 쳐야 정말. 네, 되는데.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괴리감. 예, 예. 뭐 다른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2000포인트가 2020포인트, 2020포인트 올라니까 2000포인트가 저항선이다 이런 얘기 맞아요. 듣고 예. 매도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우리가 어제는 ETF 매매하시는 분들 올라가는 쪽에다가 레버리지 쪽에 얘기해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인버스를 사신 분들이 개인 투자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가 올라갔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오해를 사실 수 있으니까 예. 마음 아프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잘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어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심주.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개장 방송에 대표님의 그 시선을 조금 더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만 잘 하셨어도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요. 네. 지금 뭐 또 반대편을 가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분들을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이렇게 원래 저 주식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잘 되는 사람 따라다니시면 돼요. 지금 저도 항상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요즘 보니까 3월달, 4월달에 조금 이제 그분이 조금 오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좋을 때 같이 좀 따라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요. 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차트 분석할 때도 보면 추세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추세를 한번 만들게 되잖아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추세를 만들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못 꺾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합주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도 매매 주체별로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지금 2,900원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수익 내고 매도하시면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이제 뭐 본전 정도 오셨을 거예요. 한 4월 달에 지금 물리셨던 분들이 본전 정도 오니까 야 지금이라도 매도하자 이러고 매도하신다 그러면은 지금은 매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보유 종목 중에서요. 올라가는 종목은 매도를 하고 이제 뭐 못 올라가가지고 손해난 종목은 가져가시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습성인데요. 그 거꾸로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런 날도 못 가는 종목들,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지금은 그런 종목을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이제 오랜 세월 증권회사 지점장하면서 매매했던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고 이렇게 수익 나는 걸 방법을 자꾸 찾다 보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또 탄력이 받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주가 차트 한번 보니까요. 오늘도 양봉에다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넥타이 빨간 거 맸는데요. 내가 이거 매고 싶어서 매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 추세 자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추세예요. 이 올라가는 이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아요. 꺾이려면은 여기 인터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충분하게 기간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 폭발하면서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쪽에 거래소 업종 대표 종목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 지금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요 거의 7일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뭐 이쪽에 건설 업종까지도요. 형님 나도 갈랍니다 이런 소리 들었고요. 또 어제는 조선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주식시장을 2,000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은요 꿈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안 좋다는 데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수능적으로 좀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테마는요. 종합주가지수는 상승 추세 중이다. 이제 갈 때까지 가야지 멈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구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두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지금 이제 C큐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C큐브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죠?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매수를 한번 해서 수익을 한번 내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C큐브는요. 좀 고점 부담이 나오죠. 이거는 공인인증서 폐지하면서 수혜주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체 인식을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료가 노출됐어요. 그 차트 분석상으로도 보면 오늘 올라오면서 거래량 달아놓고요. 여기 거래량 폭발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변동폭 이용한 매매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 시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요즘 노래방 가보셨나요? 노래방 가시면은 요즘 코로나19 그것 때문에요. 좀 여러 개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저 방지 추적 솔루션 하는 회사인데 노래방 들어가게 되시면은 QR 코드로 여러분들 이제 출입하시는 분들을 체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움직이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 같죠. 근데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270원에서 고점 부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래량 늘어나면서 분출 나오고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점 부담이 나왔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봉 꿀 떨어지는 날이 돼야 될 텐데 주식 공장을 시청하는 분들도 좀 쾌거를 일으켜야 될 텐데 말이죠. 대표님이 조금 더 도움 주세요. 자,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볼까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저희가 이데일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노란 채팅방 지금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노란 채팅방에서 제 이름 배현철 이렇게 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같이 좀 상담하시면서 보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또 실적이에요. 네, 실적 좋은 종목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 중에서 좀 못 갔던 종목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종목은요. 만약에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이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그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매매가 안 돼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삼성전자도요. 49,000원 지지선 하셔가지고 조금 반등의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웨이 얘기가 나오면서요. 수혜주 피해주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모바일 시장 쪽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20% 정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또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삼성 SDI라든지 이런 거 쫓아가시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오른 거 어떤 거야?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49,000원에 있는데요. 오늘 49,000원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5만 원 선 돌파가 된다면은 강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고점 53,000원 정도 보시고
손정가는 47,000원인데 손정가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삼성전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이런 격언을 생각하면서 삼성전자 매수 관심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양봉 꿀단지를 오늘은 꼭 획득하겠다 이런 의지를 시청자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잘 가길 바라면서 배현철 대표님 내일도 꼭 좋은 전략으로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현철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유튜브 2대1TV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나온 전문가에게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문자 주신 2분 추첨해서 매일 상품권, 치킨 상품권 2장 드릴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주부터 함께해 주신 분이에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제 채널의 관심주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함께 네. 봐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워낙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각 경제 채널도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종목들 제시가 됐습니다. 센트럴, 모텍 정도만 한국경제TV, MTN에서 함께 선정한 그런 종목이었고요. 이데일리 TV는 NC소프트, 한국바이오젠, 우진BNG, 사막 콘덴서, 네페스, 고려제약을, 한국경제TV가 실리콘웍스, JVM, 엔지스 테크놀로지, 영우 DSP, KM, 매일경제TV는 CJ제일제당, 두산솔루스, IS동서, 아모레퍼시픽, 사마전기를, 그리고 MTN이 모트렉스, 성광밴드, 이노매트리, 한창제지, S-오일 선택했습니다. 네, 신일서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1위 채널 골라보죠. 예. 네, 여기 내 채널에 안 속하는 채널은 좀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자, 1위는 제가 오늘 2대1이라고 2대1을 고른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경제TV는 지금 6개 종목인가요? 6개 종목이 6개. 전부 스몰캡, 그러니까 이른바 작은 중소형주로 몰렸어요. 예. 물론 이게 한 분이 추천한 게 아니겠죠. 섞어놨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2대1 매일경제 MTN은 대형주가 1개에서 2개 정도 섞여 있고 나머지도 스몰캡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네 채널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소형주 쪽으로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당연한 결과인데 사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고 거래소는 지금 사실 잡혀 있어요. 삼성전자가 껌딱지를 붙여놓은 수준이라 잡혀 있어서 중소형주가 강하고 코스닥이 중요한 강한 시장이라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대1 매일경제 MTN은 조금 이제 대형주도 하나씩 보좌해서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 CJ제일제당이나 아모레퍼시픽 들어간 것 같고 예. MTN은 S-오일이 들어간 것 같고요. 2대1은 대형주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걸 갖고 왔어요. NC소프트. NC소프트.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이나 아모레퍼시픽은 낙폭 과대 대형주예요. 그리고 S-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정유업종 실적 안 좋다고 엄청 안 가고 막 속 새기고 이러다가 이제 반등하는 거예요. 2대1은 달리는 말을 선정했고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달리는 말이어서 2대1가 오늘 제 마음에 제일 드네요. 네, 잘 또 고루 선정이 돼서 오늘 또 방송 보신 분들 쾌거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같죠? 자, 그렇다면 꼴등인 채널은 어떤 이유로? 예. 꼴등이 좀 그런데 MTN을 했는데 네, 왜죠? 예. 여기 이제 대형주가 S-오일이 하나 있는데 예. 저 정유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듯이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일경제랑 MTN에서 선정한 대형주들은 다 예. 낙폭 과대예요. 네, 낙폭 과대 대형주인데. 대형주인데 낙폭 과대들 그냥 예, 밑에 예.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를 노렸나 봐요. 네, 네. 자, 쭉 제가 안 쳐놔서 지금 칠게요. 자, 예. 다 똑같아요. 아모레퍼시픽도 엄청 급락을 했고. 이게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네, 이게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예, 예. 위에가 잘렸나요? 그림 명칭이 안 나오네. 좀 더 작게 보여드려야겠어요. 괜찮아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만 나오죠. 자, 여기 보이죠? 예. 아모레퍼시픽인데 LG생활건강의 후액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뒤지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으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LG생활건강은
카카오한테 뒤지긴 했지만 네. 주가를 보시면 뒤졌다는 건 이제 시총에서 밀렸다는 시총에서 거죠? 밀리긴 했지만 솔직히 그것도 진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예. 카카오는 사실 이적생이기 때문에. 근데 인정을 해야죠.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어쨌든 LG생활건강은 지금 150만 원 가까이 가 있고 신고가 근처에 가 있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낙폭 과대 대형주를 이제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미리 노린 것 같고요.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S51, MTN을 왜 그 선정했나요로 돌아와서 S51이 이제 밑으로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이 정유주 중에 SK 이노베이션하고 한번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오늘 12.26% 오르는데 이거는 정유업종인데 왜 오르냐 하면 오늘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초강세잖아요. 네. LG화학이 이 그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섰고요. 3개. 이게 이제 수익 전환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1위로 수익 전환 될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이제 삼총사를 따지자면 삼총사의 맨 막내가 SK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SOE라고 SK 이노베이션이 정유업종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이 가는 근거의 결은 정유업종의 업황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강한 거고 SOE도 오르긴 하지만 상승폭이 절반밖에 안 돼요. SOE는 그거에 그러니까 비해서는 SOE는 완전히 전기차 정유만.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순수 정유 업황의 회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뭘로 가겠어요? 그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해야겠죠. 근데 국제 유가가 이제 밑에서 오르긴 했어요. 그때 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마이너스 40달러 찍히고 막 그러다가 오르긴 했는데 예.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올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재선 못하면 제 생각에 지금 감옥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린 것 같고 그 오른 만큼만 올랐어요. 네, 딱 그래요. 국제 유가가. 예. 그래서 그 부분 이상으로 오를까. 그래서 탑픽을 꼽는다면 사실 SOE를 하기보다는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뭐 S51이 하나밖에 없다면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S51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종목이 많은데 대형주 중에 이게 있으니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사실 MTN에서 대형주가 지금 S51 하나인데 대형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다 S51에다가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 뭐 CJ 제일제당이 차라리 여기 있었다면은 네. 제 마음속에 꼴등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SOE 같은 경우에는요, 정유 업황을 보고 바라가는 건데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플러스 배터리 2차 전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호재거리가 있어서 둘 중에 비교하면 SOE 대비 SK 이노베이션이 더 낫다라는 분석인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관심주 어떻게 고르셨어요? 오늘 고려제약을 예, 설명했습니다. 고려제약. 저번에 제가 멘트 욕심 때문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좀 대화하는 식으로 할게요. 아, 자, 그 고려제약이 예. 지금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네. 괴질 관련주로 엮였더라고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예. 어린이 괴질이 또 뭐 나타난다 막 전 세계적으로 약간 조금씩 뉴스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괴질 관련주로 지금 움직였는데 이건 솔직히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고려제약이 원래 뭘로 갔냐면 앵커님 뭐 그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는 거 있나요? 비타민 같은 거. 저는 그 락토핏, 장건강, 종근당 락토핏 드세요? 홀딩스 거. 그렇죠. 예. 종근당 종근당 홀딩스가 건강인가? 이제 갖고 있는데 예, 정확히 예, 따지면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이 하는데 예, 예. 저희가 지금 짠 게 아닌데 잘 말씀하셨어요. 종근당 바이오랑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 얘기해 드릴게요. 서흥, 서흥. 그리고 예, 노바렉스, 그리고 콜마 BNH 오늘 제일 많이 가네요. 14.80%. 예. 그리고 지금 말하는 고려제약 이게 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로 엮여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뭐 캐파가 뭐 엄청 크진 않아서 따로 뭐 ETF가 건강기능식품 ETF라던가 아니면 거래소에서 분류한 업종에 건강식품 업종이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캐파가.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이 원래도 커지고 있었거든요. 고령화 사회 맞이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건강을. 그래서 커지고 있었는데 더 앞당겨진 게 코로나19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 예, 예. 조금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20, 30대들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 효도 상품으로 구매를 하면서 자기 것도 사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5개나 먹고 있어요, 지금. 뭐 엽산 무슨 뭐 여러 개 있어. 뭔지 모르는데 다 먹어 그냥. 예, 일단 예. 다 먹는데 예. 어렸을 때 뭐 상어즙도 먹었는데 요즘에 크릴 오일 같은 거 팔더라고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처럼 쭈글쭈글한 게 아니라 막 북북해서 막 새우가 막 팔팔팔 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은데 크릴 오일은 안 먹어봤는데 네. 그 락토핏이 그 대박이 났고 고려제약에서 하는 거는
예. 꽃에서 기능성 추출물을 아, 빼가지고 그걸로 예. 건강 기능식품을 만들었어요. 어떤 영화에서도 그게 또 뭐 제가 효과가 있을 얘기했었는데 거라고.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요즘 거기서 역주행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너무 예. 다큐식으로 잘 다뤘고. 박쥐 바이러스.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꽃에서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네, 그걸 네. 살라고 막 난리가 나요. 네. 근데 고려제약이 그런 스타일인 거고. 그렇군요. 다른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 OEM, ODM 업종들이에요. 네. OEM 그 주문자 생표 생산 부착 방식. 캐파 증설했잖아요. 네. 예. 고려제약이요? 아니요. 그 노바렉스나 예, 노바렉스도 뭐, 예, 오송에 예. 주로 바이오 공장들이 있잖아요. 예. 캐파 증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가동률이 막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공장이 대수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려제약도 아까 말한 종목들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 괴질 관련주를 엮이면서 약간 조금 핀트가 좀 빗나가긴 했어요. 사실 그게 좀 안 좋긴 해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시속 한 60km로 달려야 되는데 갑자기 괴질 관련주로 엮어갖고 90km로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확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콜마 B&H라던가 노바렉스 그리고 서응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뉴트리 이거 아실 거예요. 뉴트리. 김사랑 씨가 그 콜라겐 먹으면서 막 이너뷰티 이노뷰티. 이쪽에서 에버콜라겐으로 히트 메가 브랜드 갖고 있는 업체인데 예. 이게 지금 다 조금씩 쉬고 있지만 5월달 들어서 상승세가 최소 20%에서 50% 뉴트리가 제일 강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려제약도 그 흐름의 범위에서는 안 벗어난 것 같아서 오늘 괴질 관련주를 엮어서 약간 조금 주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요. 여전히 조금 좋아 보인다. 그래서 고려제약을 꼽은 2대1이죠. 여기서 고려제약이 다시 한번 내일 뭐 뉴트리라던가 서흥이라던가 콜마 B&H라던가 이게 다 가면은 그 길로 따라 다시 편입돼서 다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10,000원대 근방에서 잘 관심주로 엮은 것 같아서 저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이라 관심주로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가격 전략 간단히 듣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한다면 예. 뭐 일단 10,000원을 잡아야겠죠. 만 손절가로. 원이요? 예. 10,000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위로 가면 한 12,000원 선에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왜냐하면 2018년 2월 달하고 2020년 1월 달에 굉장히 고점이 크게 있어요. 여기 2018년 2월 달에는 고점 대비 40%가 밀렸고요. 여기서 밀린 뒤로 몇 년이 걸렸죠, 지금? 만 2년 동안 그 자리 못 갔어요. 2년. 거기서 예. 물린 사람들은. 그다음에 2020년 1월 달에 다시 그 자리를 가려고 하다 또 실패했어요. 고점 대비 94%에서 43%, 50%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2018년에 40% 물린 사람들이 있고 2020년에 또 50%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00원 선에서는 부담이 여기서 네. 물린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2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2018년 2월 달에 14,700원에 산 사람들이 1월 달에 못 팔고 또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 본점만 넣으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서 12,000원 금방 가면 판다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분 남았는데 네, 세줄 너무 네, 많이 해야 했네요. 됩니다.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NC소프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그냥 이 얘기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PC방 시장은 가보시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점령했어요. 네. 페이커라는 선수가 그 당대 최고의 인물로까지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MMORPG가 초강세예요. 예. 리니지 M, 리니지 2M, 1, 2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머지 10위권에도 죄다 MMORPG예요. 그 나머지 뭐 아케이드 게임이나 이런 건 조금씩 있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어렸을 때 하던 그거 아직도 있는데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장은 리니지죠. 리니지.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가 점령하던 PC방의 그 풍토에서 지금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시절 동안 안 바뀐 거는 PC방에서 리니지, PC 시절의 리니지, 모바일 시대로 넘어와서 리니지 M2M이에요. M2. 그러니까 PC방의 그 어떤 주력 게임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NC소프트의 리니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IP가 그 강력함을 증명을 했다는 거고 지금 80만 원을 뚫어서 지금 날아가고 있으나 카카오 네이버를 보면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아무리 PER, PBR이 낮아서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해도 철저하게 소외되는 것처럼 NC소프트가 PER, PBR이 높아도 그건 인기의 척도예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겠죠. 실적이 나빠도 가요,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좋은 것들은. 현대차, 포스코는 실적이 좋아도 안 가요. 유동성이 쏟아지는데도. 그러니까 NC소프트가 80만 원 갖고 기술적인 부담감이 있지만 예. 그래도 조금 조정이 약하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다. 카카오 네이버처럼.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이데일리가 또 여기서 추천했지만 고려제약이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높은 부분에서 추천했지만 지금은 아직도 관여력이 더 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힘을 실어준 이데일리에서 두 종목이 관심주로 제가
같이 엮였어요. 지금. 네, 리니지 M, 리니지 2M 2분기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22억 원, 28억 원 예상되고 6월 업데이트 예정돼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 좀 봐주실까요? 아, 예. 가격을 예. 또 봐야죠. 예. 일단 이것도 80만 원 마디지수대로 할게요. 네, 80만 원 80만 마디지수대로 원. 단기적으로 하고 손절가. 위에는 지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점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90만 원이라는 목표 마디지수대로 할게요. 80, 90, 100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마디지수대거든요. 예. 일단 80 손절 90 목표로 할게요. 네, 자 관심주 세 번째 뭐가 볼까요? 네, 두산 솔루스입니다. 네, 이거 어제 살짝 얘기 나왔거든요. 예, 네, 두산은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얼셀. 네. 예전에 산소주 드셨었나요? 아니요, 안 저는 드셨어요? 다른 거. 자, 그때도 안 드셨죠? 네. 그래서 두산이 산을 팔았잖아요. 아, 산을 팔아서 롯데이 처음처럼이 됐죠. 네, 네. 그다음에 두산이 어디다 집중했어요? 두산 중공업에 몰았죠.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고 난리가 두산중공업이 났죠. 예. 명예퇴직을 받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두산 베어스도 판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예. 야구 팬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게시판에. 근데 뭐 팔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네요. 야구단을 예. 운영한다는 건 약간 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예, 있다는 예, 거예요. 예, NC 소프트가 예. 여유가 있으니까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산은 다 팔고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얼셀 이런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전지박이라던가 2차 전지 관련된 재료 만드는 업체. 그래서 여기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도 두산중공업이 하잖아요, 바이오. 어렵더라도 두산 솔루스, 퓨얼셀로 몰면 예. 여기서 기회를 창출해낼 수도 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산 솔루스도 오늘 4만 원을 돌파했고 두산 퓨얼셀도 지금 15,000원을 5월 달에 찍으면서 지금 16%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이 다른 건 굉장히 어렵지만 회사의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새로운 신산업에 굉장히 몰입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두산 솔루스가 신고가 기록했는데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신고가에서 전 따라잡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다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거는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두산 솔루스랑 에코프로 BM이 여기 매일경제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에 실는 게 급락해서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수익 내는 것도 쉽고 올라가기도 쉽고. 네. 예. 자, 이제 관심주 하나 봐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그렇죠. 오리온 얘기 드릴게요. 오리온이 중국에서 맨 처음 뚫은 게 초코파이예요. 네. 오리온의 초코파이 중국명은 하오리오유예요. 좋은 친구.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이 새겨져 있잖아요. 네, 네, 네. 정을 주고받잖아요. 예. 제가 초코파이도 하나 안 드렸는데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다음에 좀 중국 갖고 거에는 오세요. 갖고 네. 올게요. 인이 새겨져 있어요. 인. 예, 예. 우리나라 하도 반중 정서가 세고 댓글만 보면 막 인. 중국 네. 사람의 관계에 관련된 인자예요. 근데 그게 왜 새겨져 있냐면 하오리오유가 좋은 친구고 인이란 건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초코파이로 엄청 다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정점을 찍은 거는 오감자예요. 오감자 망고 맛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등심 스테이크 맛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궁금하네요. 중국에 있어요. 예, 탕수육 맛도 예, 중국에 예, 있어요. 예. 현지화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로 다져놓은 자리에다가 오감자로 지금 실적을 엄청나게 찍었어요. 단짠이겠네요, 망고. 그렇죠. 안 팔릴 것 같았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치킨팝 통닭 맛이 이제 가성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1,000원짜리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싼 커들, 유커들이 들어와서 한강에서 치맥 먹던 시절이 지금 막혀버렸어요. 예. 근데 한국의 치킨은 먹고 싶어서 예. 치킨팝을 먹으면서 맛을 달래요. 옛날에 그래요? 맛동산을 라이터 불로 구우면 불고기 맛 예. 난다는 것처럼. 직접 먹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그래서 거는 시간이 거의 그렇게 없어서. 돼요. 오감자로 정점을 찍었고 가성비 네. 좋은 치킨팝으로 또 저변 2, 3선 도시, 네. 1선 도시는 점령을 했고요. 거기를 지금 점령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리온의 힘이 2, 3분기에 더 실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목표가가 어느 정도? 중국의 소비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목표가는 2018년 6월 달에 찍은 16만 원 바로 아래 마디지수대인 15만 원이고요. 예. 손절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13만 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식료 과자 관련주.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입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3772 문자 저희 받습니다. 내일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